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주를 이렇게 풀이하는 그런 통변법을 익혀볼 텐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육친 공부도 하고 뭐 다 이랬는데 사주 보는 게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꾸 그 사주 보는 매뉴얼을 익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주를 볼 때 맨 처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은 재관이에요, 재관. 재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없는 오행, 그 다음에 이제 일간의 특성. 사실은 이거 세 가지만 잘 유념하면 여기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이거를 활용을 못하니까 사주가 안 보이는 거지. 이것만 알면 사주는 이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분의 재관을 살펴보면 관은 이제 여기가 있어요. 그죠? 관은 여기가 있고, 이게 이제 관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는 살펴보니까 이제 이게 재가 있습니다. 근데 재가 굉장히 커요. 그죠? 경신이라는 재가. 그러면은, 관이 여기가 있고 재가 있으니까 재관은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거를 취할 수 있느냐, 취하면은 언제 취하느냐, 또 어떤 형태로 취해야 되느냐, 이제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은 그 사람이 운의 성패를 거의 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없는 오행을 살펴봤더니 없는 오행은 없어요. 그죠? 목과 토금수가 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오행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 병화가 나머지 글자를 활용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단지 이제 약한 오행은 있습니다. 약한 오행은 화가 약하죠, 가장. 그죠? 화하고 수가 약하잖아요. 이제 이게 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의 특성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재관을 취하는 시점이나 또 어떤 형태로 취해야 되는 게 이제 나타나니까. 그래서 살펴봤더니 병화가 이게 병화는 태양과 같은 속성을 지녔다고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밝아야 되죠. 밝은 태양이 될 때 명예와 아니 태양이 밝아야 명예도 명예도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밝은 태양이냐 이제 이거를 봐야 돼. 밝다는 건 내 자신을 천지사방에 다 드러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봤더니 태양이 어두워요. 그죠? 술도 이게 저녁 시간, 해가 짓는 시간, 새벽, 여기 밤. 그러니까 태양이 어두운 태양이 됐어요. 이렇게 어두운 태양이 되는 이런 사람은 그게 이제 그 개운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역마 때문에 해외를 가는 게 아니에요. 역마 때문에 해외를 가는 게 아니라 이분이 어두운 태양이야. 그러면은 밝아져야 되려면 이 사람한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게 밝을 수 있는 선택이 하나는 첫 번째 우리가 다 공부한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봤더니 밝으려면은 인술 화국을 이뤄야 밝아져요. 그죠? 인술하고 이게 화국이 되면 목생화를 이렇게 받아서 병화가 더 밝아지겠죠. 그죠? 병화가 밝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병화가 더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럴 때 이분이 크게 능력을 발휘합니다. 학교도 잘 가고 임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좋은 학교도 갔고 이 시기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첫째가 이제 인술하고 인술 화국을 이루는 것. 두 번째가 해외와 인연을 맺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특징이 시차가 많이 나야 됩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병화 태양이 지금 어두운 태양이죠, 그죠? 그리고 대운도 계속 어둡게 흘러가죠. 대운이 유, 술, 해, 자, 추 이게 계속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양이 국내에서 산다면 밝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전혀 없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지금 여기가 캄캄해. 햇볕도 안 들어오는 캄캄한 지역이야. 여기가 한밤중이야. 그러면은 시차가 많이 나는 해외를 가면 거기는 어디예요? 여기가 밤이면 거기는 낮이겠죠. 그죠? 여기가 햇볕이 안 들어오는 그런 공간이면 음양이 그런 거니까. 만약 가령 뭐 여기가 어두워. 그늘졌어. 여기가 그늘이야. 그러면 반대편 여기는 양지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낮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해외를 나가면 거기서 태양 낮 시간을 만나게 될 테니까 지구 반대편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이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해외를 가서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유학을 해서 가을금이죠, 그죠? 자기가 다루는 재물의 형태가 금이에요, 금. 그래서 이분은 유전공학을 했어요, 유전공학, 유전자공학.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해외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기본 구조를 보면 이분이 이제 그 명예냐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을 추구를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또 나눠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분은 재물을 취할 수 있느냐? 재물을 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태양이 어두운 태양이라 경신이란 재물을 녹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녹이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이 경신을 깨물다가 이빨 다 나가요.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조직 생활을 하거나 또는 명예를 취하는 일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재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그리고 이제 그럼 명예를 취한다. 그럼 내가 내 길은 명예를 따라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명예를 높이는 방법은 뭐냐 이거야. 방법은.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해외 유학을 가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내가 이건 공부죠. 그죠? 인성이면서도 목은 공부잖아. 그러니까 내가 전공한 공부로 명예를 드높여야 돼. 그러니까 교육하고 인연을 맺으면 좋죠. 그러면 자기 명예가 높아지는 거죠. 이게 교육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교육으로 교육의 길을 걸어가면 이 사람은 자기 능력을 발휘한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병화가 경금을 보면 숙살직권 분야에서 종사를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유전자공학 같은 거를 또 이제 준 생명공학 이런 것도 사람 목숨을 좀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준 숙살직권 분야로 봐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원래 이제 월이 이게 편재격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 재를 다루는 재주가 있어요. 근데 있는데 그건 자기 재물이 아니야. 남의 재물을 다뤄. 이런 사람 특징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업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경영학을 해도 있잖아요. 남의 재물을 다뤄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자기가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하면 망해요, 바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유학을 해서 해외 생활을 잘 하시다가 갑자대운에 이제 국내에 들어와요. 국내에 들어오는데 이제 간목이 천간에 떴으니까 자기가 전공한 공부로 목생활을 받으니까 아, 대학 교육을 하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분이 모 한의대 교수로 재직을 해요. 한의대. 그러니까 한의학이 뭐예요? 한의학이 이게 한의학이 애것이죠. 전통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낡고 전통적인 거, 애것과 그런 거를 다루는 학문을 하면은 더 인술화국이 돼서 더 밝아지겠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낡고 전통적인 거고, 인목은 새로운 거예요. 사실은 목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유전자공학과 한의학하고 접목을 해서, 연구를 한다면 자기 명예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했으면 이제 참 좋은데, 이분은 항상 이 돈이 아른아른해요. 눈앞에. 이 재물이 여기가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자기가 금기운이 가장 왕성한 계절에 태어났어요. 자기가 태어난 환경이. 태어난 시절이. 그러니까 금만 보고 자라가지고, 이게 뭐, 세상이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발명 특허 같은 것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 학문보다 응용 학문 같은 거, 이걸 좀 더, 이게 사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더 높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갑자대운이 오면 갑자기 뭔 일을 벌립니다. 그게 농담인데, 우연히 그게 또 잘 맞아요. 농담이지만. 그래서 또 갑자기란 말이 나왔는지도 모르죠. 그죠? 근데 여하튼 요 갑자대운에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 투자를 해서 빚을 한 10억을 집니다. 월급까지 차압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혼수도 생기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면은 여기 인신충이 잘 발동을 해요. 사업을 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 명예도 떨어져요. 왜냐하면 인신충이 제대로 발동을 하면은 인술화국이 잘 안 되겠죠. 명예도 떨어지겠죠. 이게. 그리고 인신충이 커지면은 부부간 싸움을 많이 하게 돼요. 이별수가 생겨. 그래서 이제 이별이 되죠. 이게. 그래서 이별이 됐고, 을축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도 망신이 많이 당했죠. 이게. 그냥 교육만 했으면 목생화로 병화가 밝아지는 거니까 명예를 지키죠. 그리고 정교수가 몇 년 후에 이제 정교수를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것만 하면 참 좋았는데, 이분이 다시 또 을축대운에 광산에 투자를 합니다. 광산에 투자를 해서, 광산이면 요 금이죠. 그죠? 주변 사람 돈을 다 끌어모아서 그 투자를 했다가 결국 돈을 날리고, 사기죄로 감옥까지 갔습니다. 감옥까지. 그때가 이제 신묘년입니다. 신묘년에 병신합을 하면 돈 때문에 어두워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감옥을 갔는데, 이분은 학자의 길만 걸어갔으면 명예를 지킬 사람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자기 불명예를 크게 안았어요. 이럴 때도 을경합이 되면 이게 좋은 거예요. 원래 이때는 이분은 부동산 같은 거, 이런 걸로 소소하게 투자를 했으면 오히려 재물을 법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돈을 다 끌어모아서 광산에 투자를 했다가 제가 그 학문의 길만 걸어가야 된다고 이때 조언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투자를 해서 결국은 자기 팔자와 다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분이 정말 안 된 선택으로 인해서 어려워졌는데 이때는 부동산, 교육 이런 걸로만 하셨다면 정교수도 약속을 받았었고 명예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편안해질 수 있었는데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은 공경에 처하게 됐습니다.